한국 중계진들도 뭐 무관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적자 올림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누가요?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마 시청률이 남일 같지가 않네요. 열심히 네.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네. 휴일에 이렇게 해도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남일 같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도 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 속상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미국에서는 중계를 안 해줘가지고 이걸 네. 이것저것 봤는데 네. 좀 원래 사실 한국 배구 공기가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밤 이제 좀 보기 좋게 시간이 돼 있었는데 MBC가 전체 중계권료의 한 40%를 내거든요. 미국 MBC가 그 IOC가 벌어든 중계권료에. 그러다 보니까 뭐 MBC가 말한 대로 다 바꿀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한 기자님의 최애 경기가 여자 배구였는데 아쉽지만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의 완전 대표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쵸. 좋아하는 선수들 이렇게 뒷모습을 하니까 뭔가 좀 든든함을 느끼면서 오늘은 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연경원 저도 메달 땄으면 더 기뻤겠지만 가장 기뻤던 포인트 뭐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메달전까지. 일단 4위까지 올라가면 그 메달 딴 그 팀하고 같은 숫자의 경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순위 결정도까지 하니까 사실 배구 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연경원이라고 하니까 저보다 좀 동생인데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어이없어 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언니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단 실력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뭐 딴 쪽에서 어떻게 뭐 태클 걸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워낙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잘 이끈다라고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스포츠 이야기들이 아마 뜨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MBC가 스포츠 다큐를 편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KBS 다큐를 제가 봤는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연경을 주제하는 다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연경, 김역경이라고 KBS나 뭐 다른 OTT에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그 막 조단의 이제 다큐를 이제 하면서 어쨌든 이게 자기의 이제 마지막 어제 또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뭐 약간 우시던데 울컥해서 그런 거 갖고 이게 다 봤을 때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좋았어요. 네. 맞아요. 미국에 계신 한 기자님은 어제고 그쵸. 한국에 있는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이었는데 뭐 멋있게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배구가 뭐 뜻밖의 혹은 예상대로 그래도 올림픽 시청률을 견인한 효자 종목이 아니었나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쿄올림픽에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미국 NBC 방송사의 어떤 시청률 예상치랑 실제 나왔던 거랑 좀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나와 있는 게 지난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딱 중반 정도에 이제 시청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시청자 수로 많이 비교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닐슨 기준으로 한 1,680만 명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리우 때 보통 2천 거의 3천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물론 이거는 뭐 시차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그 개막식부터 저조해서 개막식이 중계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광고 도달료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MBC가 뭐 광고주들한테 그 보통 이제 광고 보상 제한을 하는데 이제 광고 이제 목표 오디언스를 이제 보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광고 계약을 똑같이 하죠. 방송에서. 끝나고 나서 이 광고주한테 보상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공짜 광고를 많이 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때문에 현장 운행에도 썰렁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리포트가 가장 많았던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주변부에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 그렇죠. 뭐 무슨 한국도 보도가 많이 됐죠. 뭐 골판지 침제라든지. 맞아.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도 또 그 시몬 바일스 체조 선수, 유명했던 선수들이 이제 불참에 이어서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제성은 이제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화제성이 수익이나 시청률로 이어질지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올림픽 시청은 뭐 많이 안 돼서 내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4년이 파리죠. 예. 그 파리 올림픽 4년이고 2028년이 이제 LA죠. 파리 올림픽 되게 좀 중계하는 뭐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좀 고민에 빠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게 NBC의 예상을 깨고, 그러니까 최고 호황이 될 거라고 자기네들이 뭐 호언장담 비스무리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무관중의 영향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래 올림픽 계획을 1년 늦추고 네.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준비를 이제 해왔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그 백신, 특히 그 겨울에는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빨랐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때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거의 마스크 벗고 경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실 광고도 이제 10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광고 집행도 기업들도 이제 2021년에는 많이 할 거라고, 실제로도 좀 늘었지만 상당히 이제 광고 호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과는 달리 채널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를 중계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OTT로 하면서. 그리고 광고 중계 스킬도 정말 5G랑 연관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볼거리도 많아지고, 뭐 카메라 앵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서 MBC가 10년 뭐 그 정도로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게 계약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계약을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2년까지. 예. 그렇죠. 32년까지 추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번 대회까지가 그 패키지의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패키지 마지막 경기를 좀 유의미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판매가 이제 120억 달러 뭐 이렇게 판매가 됐으니까 괜찮았었죠. 네, 괜찮았었죠. 근데 그렇다고 적자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방송사들처럼. 광고 매출 대비 자기들이 제작비 투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수치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보상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추가된 비용이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예상 비용이죠. MBC가 도쿄에만 1,600명을 보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완전 예, 넘사벽이구나. 이렇게 주기권료가 10억 달러입니다. 아까 말처럼 10억 달러고 12억 달러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적자 올림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MBC 입장에서는. 예. 근데 뭐 지금 뭐 올림픽위원회도 지금 적자를 뭐 예상하는 거니까. 도요타도 지금 광고를 이제 철회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네. 그 이유가 이게 무슨 시청률이 떨어져서 광고를 이제 드롭한 게 아니라, 도쿄올림픽 자체가 약간 IOC만의 좀 그런 잔치, 위원장의 독단, 뭐 일본의 좀 정치적인. 정치적인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좀 한국하고 또 한일 관계도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걸게 거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일본이, 그리고 도시락. 그래서 아마 한국도, 제가 사실 일일이 저도 이제 광고를 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 기업 광고 같은 게 예전보다는 많이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직위원장으로 하셨던 그 김주호 사장께서 그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올림픽 기간에 일반 기업 광고들이 중계 영상에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전하면서 선수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스폰서 기업들도 올림픽 광고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 PR 광고를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랑 무관하게 예전 같으면 막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호 이미지를 조금 전이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도 워낙에 반 올림픽 정서가 팽배하니까 돈을 막 진짜 뭉텅이로 집어넣고 그 올림픽을 마케팅을 하려고 못했다는 것도 진짜 좀 넌센스 같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짜. MBC 중계 대표 이제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얼마냐, 그거는 답은 안 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뭐 대선이든 뭐 그런 종목보다도 가장 복잡한 중계인 게 맞거든요. 가장 복잡한 중계 시스템이고. 왜요? 아니, 여러 경기가 이제 중국에서 지내니까 2주 동안 그런 이벤트는 전 세계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 전 세계가 다 보는 건 없는데, 종합 스포츠 경기 중계가 앞으로는 이제 가능할 때에 대한 퀘스천을 남기는 경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몰리 솔로몬이라는 이제 MBC 이제 프로듀서인데 여기 대표죠.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학교에 당연히 갔을 거 아닙니까? 새벽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11시까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밤 제가 11시까지? 예, 왜냐하면 4시 반이면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반이고, 이 경기가 쭉 진행되고 이제 밤 11시면 여기 낮이니까 하루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마 시청률이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일 같지가 네, 않네요. 열심히 네,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네, 휴일에 이렇게 해도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남일 같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도 누적으로 꾸준히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원래 그 한 기자님께서 예상하시기로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OTT 올림픽이 될 최초의 행사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만큼 네, 오리지널 컨텐츠 스포츠 올림픽이라는 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그 베타적인 그런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감을 피력하셨는데 OTT 시장과 OTT 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여를 했는지. 한국에서는 OTT 중계가 뭐 웨이브랑 사실 네이버는 OTT라고 볼 수는 없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중계를 했지만 사실상 뭐 OTT 자체 채널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뭐 디지털 중계라고 치면 LG U 플러스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애플 플러스 모바일 액티브에서 했구나. 예. 시청량이 있었을 걸 생각하고 근데 아마 집계가 나오겠죠. 그 미국 같은 거 이제 MBC 피콕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그 피콕의 다운로드 숫자가 이제 월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6월 달보다 7월 달이 그 거의 100% 다운로드가 늘었어요. 저는 유료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기는 이제 무료로 풀었는데 그래서 제일 인기 많았던 체조 경기를 전후해서 다운로드가 엄청 늘었죠. 그래서 그 MBC가 여러 가지 이제 영화들도 많이 중계를 하니까 방송을 하니까 보스베이비 2를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보통 그 영화를 공개할 때마다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체조 경기 결승전 할 때가 더 다운로드가 많았어요. 아,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MBC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숫자상으로는 거의 600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가입자가. 근데 이게 이제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죠. 그 공개를 받았으니까. 플렉스가 그 사이에 이제 150만 명이 늘었거든요. 가입자가. 근데 MBC가 600만 명이 늘어난 거 보면 뭐 엄청난 숫자죠. 올림픽에 힘을 수 있는 숫자였는데 MBC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오케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얼마나 이제 무료 가입자, 실제로 무료만 보고 이제 그냥 탈퇴하는 가입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보유율이라고 하죠. 리텐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어떻게 유지될지 여기 관건이지만 일단은 스포츠의 시청 보조 수단이 아니고 주 시청 수단으로 이제 OTT가 이제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콘텐츠의 다양성인데 MBC가 이제 8개 채널, 수정파 2개 채널하고 케이블 6개 채널에서 중계를 했고요. OTT에서는 피크볼에서 중계를 했는데 한국에서 사실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건 스포츠 다큐멘터리였어요. 경기를 하면서 또 수영 경기 그 마이클 페퍼스가 남은 일도 있었고 체조 수니사 리도 이제 금을 땄지만 뭐 시몬 바일스 뭐 미국 체조 워낙 인기 있으니까 체조 경기 준비하는 것도 했고 그리고 뭐 아틀란타 뭐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여자 축구 경기를 쭉 이제 많이 했었는데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정확 숫자는 아직 공개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KBS가 이제 다큐 인사이드 같은 그걸로 도쿄 올림픽 전후로 해서 분이 전해주고 그 여자 올림픽 대표팀 관련돼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보겠는데 뭐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OTT에서는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장르가 다큐멘터리에다가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토리가 들어있는 다큐잖아요. 사람 이야기. 잘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기의 승부가 또 갈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이 아무리 OTT 오리지널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했다고 하고 국가대표를 주제로 해서 KBS가 또 다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는 아니고 되었으면 김연경 선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양궁 뭐 이렇게 해서 좀 몇 군데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발표는 했고 아마 조만간에 아마 나올 텐데 이제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뭐 그 내년에는 뭐 더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방송의 무게 중심이 OTT로 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포츠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하는 게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고정관념이 조금 있는데 다른 휴머니티를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네요. 도쿄올림픽 하면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이 무관중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였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경기를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 빈 사운드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관중에 따른 무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방송사들이 좀 요리조리 조리를 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좀 뭐 한번 살펴보셨어요? 중계진들도 뭐 무관중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유심히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선수들의 이제 모습들이나 코치들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게 수 있게 됐는데 카메라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이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경기 저까지 아까는 쉬는 시간에 이제 피리어드 끝나면 이제 관중석을 돌렸는데 그런 돌리는 관중석 카메라가 거의 없죠. 그냥 와이드 카메라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선수들이나 코치들하고 작전 상의하는 카메라가 주로 이제 붙었고 그래서 사운드는 이제 그 빈 공간은 이제 선수들이 내는 이제 소리랑 코치들이 작전 지시하는 소리들이 아마 채워졌을 텐데 작전 지시하는 그런 어떤 멘트들이 예전보다 더 들리고 그리고 캐스터들의 좀 여러 가지 실수들도 사실 더 부각된 게 제가 볼 저 때는 몰랐는데 뭐 뭐 어떤 거요? 아니 캐스터들이 캐스터 실수. MBC 예. 사장이 사과까지 한 그 자막. 예. 자막하고 어쨌든 뭐 네. 멘트들이나 사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는 또 마라톤 경기 할 때 한국 선수가 이제 하면 기권을 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 뭐 그러니까 뭐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해설자가 또 이렇게 약간 망언을 해서 또 문제가 또 생겼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 경기 이외에 주변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 사회적 민감도,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그 잣대가 굉장히 그 공고해지고 높아졌는데 그 수준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게 여실히 다방면에서 드러난 것 같아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이 주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조금 경각심을 심어준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게 뭐 종합 스포츠다 보니까 그리고 소리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5년 동안 준비했고 그 나라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네. 그 경기 얘기하다가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이 잘하는 여자 배구 선수들의 중계를 처음에는 어느 전이었지? 터키전 전에 방송 3사가 전부 중계를 안 해서 네. 바가지로 욕을 먹고 지상파 3사가 왜 똑같은 거를 자기네들끼리 다 중계를 하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구 선수들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긴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방송 3사들이 동일한 경기를 이렇게 전파 낭비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 조명하는지 방송사에 계시니까 좀 제가 마이크를 좀 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질타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제가 뭐 중계권자인 방송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뭐 저기 미디어 방송에 오래 출입했으니까 뭐 알긴 아는데 좀 특이하죠. 원래는 사실 중계권을 이제 하면 그 중계권 방송사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상파 3사가 나눠 중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수익도 뭐 좀 리스크도 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이제 중계할 파트를 나눠요. 특히 육상이나 한국 저변에 좀 약한 종목들은 KBS가 많이 방통 용어로 하면 이제 국민 관심 경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중계를 하고 싶어요. 광고주들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야구, 축구, 뭐 배구도 아마 초기에 다 중계한 걸 보면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8강을 가는 그 결정이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시에 아마 그 야구인가 중계가 됐었죠. 네, 그래서 다 야구를 중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KBS도 아마 그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OTT는 당연히 중계가 안 됐었죠. 맞죠? 네, OTT. 배구는 그랬었죠. 그렇게 사실 나눠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단독으로 만약에 뭐 MBC 같은 어느 채널인가 중계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인권자가 너무 비싸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종편 역사하고도 비슷하죠. 처음에 이제 그때 지금으로 불리는 종합 편성 채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KBS가 단독 중계해가지고 뭐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면 뭐 나눠주고 뭐 사실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SBS, KBS, MBC도 뭐 단독 중계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JTBC가 2028년부터는 중계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환 중계를 할지 단독 중계를 할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한 상황이긴 한데 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었을 건데 이게 올림픽 경기가 워낙 재밌긴 하지만 굳이 모든 방송사가 다 중계를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JTBC가 2028년부터 중계한다라고 하면 미국 네네. NBC처럼 독점 중계로 다 이렇게 재판매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편적 시청권 때문에. 시청권 이미 달성이 돼 있어요. JTBC 채널로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JTBC가 우리 어차피 돈 과감하게 통큰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우리 채널이랑 플랫폼 완벽하게 띄우기 위해서 우리 독점 중계할래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좀 이렇게 JTBC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뭐 어쩔 수 없는데 논리를 보면 그러니까 재판매를 뭐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는 공개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저도 네. 당연히 몰라요.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저도 그 담당 사람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쪽이 이제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4개 경기 이렇게 이제 동학계 이렇게 수주를 하는데 돈을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 계약금을 내고 돈을 냈는데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지금 제가 볼 때는 OTT나 이런 시장 상황들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TBC가 그 보도 자료를 밝힌 거를 보면 당연히 뭐 한참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중계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 이제 하나만 중계하니까 광고 시장이 뭐 다 호황은 아니에요. MBC만 호황이 되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를 살펴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는 뭐 상당히 중요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 보니까 6월 달까지는 그러면 제 관점은 2019년도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일단 TV 광고만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 수준보다 조금 상회하는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방금 포스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광고가 늘어난 거예요. 부동산이랑 모기지에 대한 광고가 엄청 많이 늘었던데요? 이건 뭐예요?